안녕하세요. 캐릭터 아티스트 이지혁입니다. 이번엔 세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G 모델러 관련된 몇 가지 그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렸었잖아요. 이번 시간에도 그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것을 하나 만들어 보면서 좀 더 숙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일단 저번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페넬로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뭐 방패 형태의 모양을 주고 두께를 주는 작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좀 더 다양하게 모델링 툴을 써서 방패를 만드는 걸로 한번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바이킹 방패처럼 원형으로 된 방패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서랍을 열겠습니다. 저는 원형 방패를 만들 테니 실린더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실린더를 클릭을 하시고 왼쪽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를 하시고 에디트 모드를 눌러주십시오. 자, 이제 3D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상태에서 자, Make Fully 3D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트리는 보기 편한 게 바꿀게요. 다른 그룹으로 지정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 원형을 쓸 거기 때문에 얘를 정면으로 돌리겠습니다. 기준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블키를 눌러주시면 이게 기준모가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동그라미 빨간색 X축을 잡고 로테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를 하시면서 Shift 키를 누르면 스냅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90도. 자, 정면이 되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돌리면서 기준모가 돌아갔으니 기준모를 다시 정축으로 돌리겠습니다. 기준모 설정을 바꿀 때는 Alt 키를 눌러주시고요. 이걸 누르시면 자, 다시 재정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뒷부분들은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Ctrl Shift 누르고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Alt 키로 추가로 눌러주시면 빨간색으로 바뀌죠. 자, 여기서 얘들을 숨겨주겠습니다. 자, 숨긴 상태에서 지워주는 거는 마찬가지로 지오메트리로 가셔서 여기 모디파이 토폴로지라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데일 히든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숨겨졌던 것들이 다 지워지게 돼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왼쪽 마우스 클릭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이 기준모가 좀 뒤에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앞으로 당겨줄게요. 기준모를 옮길 때는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기준모가 당겨왔죠. 그리고 제가 뒷면을 지워주면서 여기가 비어 있게 됐어요. 여기를 채워주겠습니다. 여기서 채워주는 거는 마찬가지로 지오메트리에 모디파이 토폴로지로 가셔서 클로즈 홀스라고 있습니다. 클로즈 홀스 눌러주시면 이렇게 뒷면이 채워져요. 그 상태에서 다시 정면으로 둘게요. F키로 재정렬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를 보시면 여기 옆면으로 돌려서 엣지를 선택합니다. 엣지 상태에서 커서를 두시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베벨을 눌러줍니다. 여기 엣지 루프 컴플리트 된 상태에서 엣지를 두시면 빨간색 보조선이 제 마우스 커서 위치에 따라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과 보시는 것처럼 이쪽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레벨이 생기죠. 색깔이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폴리그룹이에요.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왼쪽 마우스 클릭. 자, 숨겨졌죠. 그리고 기존에 원형 실린더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 그룹이 지금 같이 하나의 그룹이 되어 있네요. 얘들을 나눠주겠습니다. 얘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여기 밑으로 가보시면 폴리그룹스라고 있어요. 폴리그룹스에서 오토 그룹을 해주겠습니다. 자, 색깔이 바뀌었죠? 이제 완전 별개의 그룹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왼쪽 마우스 클릭 하시면 자, 세 가지의 다른 색깔 모두 네 가지가 다른 그룹이죠. 헷갈리니까 얘들 색깔을 바꿔줄게요. 컨트롤 시프트 왼쪽 클릭 컨트롤 키 W.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안에 원형 안에 또 작은 원형을 파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마찬가지로 서페이스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인셋을 눌러주시고 폴리그룹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쭉 안쪽으로 면이 생성돼요. 자, 이 정도로 일단 두겠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놓고 연도를 배치를 해볼까 해요. 그리고 이 안쪽은 들어가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서페이스 상태에서
Q 메쉬로 가신 다음에 폴리그룹 all. 그러면 이 해당 모든 폴리그룹이 같은 그룹이 다 적용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 뒤로 당겨주겠습니다. 너무 많이 당기시면 이렇게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뒷면과 겹치지 않게 적당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배배를 줘야 되겠죠. 엣지 상태에서 배배. 여기는 조금만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쪽에 나무판을 대려고 해요. 자, 우선 얘들을 한번 디바이드로 올려서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들을 크리즈로 줘야 되겠죠. 자, 엣지 상태에서 크리즈. 엣지 루프를 선택한 상태에서 클릭. 자, 잘 보시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클릭. 이쪽도 클릭, 클릭, 클릭. 엣지 루프가 적용된 게 보이죠? 자, 지금 현재 이 뒷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엣지가 좀 불규칙적으로 생성이 되어서요. 여기서 크리즈를 줄 경우에는 지금처럼 적용이 되기도 하고 적용이 안 되기도 하죠. 이럴 때는 Alt키 누르고 해제한 다음에 엣지를 추가해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이런 식으로 막아주겠습니다.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엣지를 막아주기도 하고 크리즈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디바이드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F키 누르고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자, 확인은 지오메트리로 가시면 제가 현재 4단계까지 올라갔네요. 자, Shift F를 눌러주시고 다시 Shift F를 누르시면 면수가 올라간 게 보이시죠? 자, 좀 완만한 형태로 됐습니다. 디바이드를 올리니까 좀 부드러워졌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IMM 브러쉬를 써서 여기다가 나무판을 하나 댈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 IMM 브러쉬를 누르겠습니다. 전 여기 있는 플랜을 가져다가 생성을 하고 두께를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클릭을 하고 클릭하면 디바이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바이드를 삭제를 해줄게요. 나중에 필요할 때는 또 제가 복원할 수 있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일단 지금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하고 이 상태에서 이 브러쉬를 써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싱글 폴리를 클릭해 주시고 클릭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Shift를 눌러주시면 스냅이 걸립니다. 자, 왼손 마우스를 놓겠습니다. 자, 여기 마스크 영역으로 구분된 상태에서 생성이 되죠. 지금은 하나의 개체 자체에 생성이 되면서 마스크로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마스크와 상관없이 개체 자체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서브툴에서 스프릿으로 가보시면 스프릿 마스크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개체 자체가 아예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나무 판넬 크기로 맞춰 보겠습니다. R키를 눌러주시고요. 길게 나무 판넬처럼 적당히 크기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빼주겠습니다. 자, 플랜 형태로 뽑았지만 이제 이 네모난 사각형을 두께를 주고 나무 판넬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두께를 주는 패널 루프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으로 두고 지오메트리로 가서 엣지 루프에 패널 루프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루프는 1, 폴리싱, 레벨, 레벨레이션, 레벨레이션 0, 두께는 0.08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두께 이런 식으로 나무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뒤로 조금 밀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겹치는 개체들 작업을 할 때는 보기 편하기 위해서 여기 솔로 눌러주시면 내가 선택한 개체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G 모델러로 가셔서 엣지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똑같이 베벨을 주겠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 자, 이렇게 베벨 형태를 주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 나무 판넬도 디바이드를 올리기 위해서 크리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오메트리에 크리즈 항목을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크리즈를 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잘 보시면 크리즈 폴리그룹 볼드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크리즈를 줄 때 폴리 그룹별로 구분을 해서 일일이 적용을 해준다는 부분인데요. 이처럼 플랜에서 면수를 뽑아서 베벨을 주는 식으로 진행하면서 새롭게 생성되는 폴리 그룹에 따라서 크리즈를 쉽게 줄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각 폴리 그룹마다 크리즈가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죠. 이제 모서리처럼 적용이 안 된 부분들은 크리즈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엣지로 크리즈 주는 거니까 엣지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크리스 클릭. 모두 적용된 게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같이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F로 화면을 돌리고 디바이더를 나눠 보겠습니다.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한 4단계 정도로 주고요. 자, 떠보겠습니다. 지금은 매우 날카롭죠? 조금 더 완만하게 줄 수 있기 위해서 이제는 디바이드를 올린 상태에서 크리즈를 모두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Uncrease All. 자, 이 상태에서 면수를 한 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컨트롤 D. 자, 크리즈가 풀리면서 완만해지죠? 그런데 면수가 너무 적은 상태에서 해제를 했더니 생각보다 더 많이 풀리네요. 다시 컨트롤 Z 누르고 컨트롤 Z. 크리즈가 적용된 상태에서 면수를 한 단계 더 올려 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D. 5단계까지 준 상태에서 크리즈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즈 해제.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디바이드를 올려 볼게요. 방금 전보다 조금 더 적게 완만하게 표시가 되죠. 이처럼 디바이드 단계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크리즈를 해제할 때 좀 더 완만한 라운드를 생성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줄게요. 자, 대략 이 정도로 그냥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나무 판넬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판넬이 덧대어 있죠. 자, 지금처럼 보시는 데에서 이제 이 나무 판넬을 복사를 해서 겹겹이 쌓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를 위해서는 기즘으로 활성화해야 됩니다. 자, 더블 키를 누르시고 기즘과 활성화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위로 클릭해서 방향으로 옮기면 그쪽 방향으로 복제가 되는데요.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오메트리 보시면 저희가 방금 전에 나온 판넬을 하면서 디바이드를 올려놓은 정보가 있죠. 이 디바이드 정보가 살아있으면 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컨트롤 키 누르고 왼쪽 마우스 누르고 클릭을 하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IMM 브러쉬를 생성을 하거나 지금처럼 뭐 복제를 하거나 혹은 뭐 밴드를 주거나 할 때는 연수가 정보가 살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삭제를 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 또 복원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커서를 클릭한 상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기존의 개체는 마스크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기지문은 제가 옮겨가는 개체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시면 현재 하나의 개체 상태에 마스크로만 구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시
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드래그, 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드래그. 자, 또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의 개체 상태에서 마스크로만 나눠져 있는데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얘들을 따로 하나의 개체로 두기 위해서는 서브툴에서 스피릿에 마스크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은 현재 마스크가 되어 있는 개체와 언마스크로 되어 있는 개체로 분리가 됩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는 기존에 마스크 처리가 되어 있던 개체들이 한 그룹이 되고 언마스크 형태로 있던 개체가 따로 하나의 개체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일단 하나로 합쳐주겠습니다. 합쳐주기 위해서는 merge down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무는 하나의 개체로 다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바깥쪽에 나무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개체가 보이는데 이 중에서 클릭 커브 얘를 한번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 시프트를 눌렀을 때 이거 브러쉬로 선택이 되는데요. 이 브러쉬의 특징은 특정 면을 이렇게 평탄하게 날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브러쉬의 활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컨트롤 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직선 형태가 형성이 되는데요. 잘 보시면 위로 검은색 그라데이션이 나오는 곳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잘려지는 부분은 이렇게 그라데이션 형태로 나눠진 부분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개체 위에서 이렇게 생성한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떼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그라데이션 위쪽으로는 모두 삭제가 되고 그 반대쪽 라인 경계면의 반대쪽 개체는 살아있게 되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왼쪽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마우스 커서 움직이는 것에 따라 방향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떼보겠습니다. 똑같이 잘 나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직선을 생성한 이후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직선 자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스페이스바를 떼면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할 수 있고요.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또 직선 형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컨트롤 시프트를 떼고 왼쪽 마우스만 누르고 있으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을 때 Alt 키를 눌러주시면 자, 제가 지금 현재 포인트가 남아있는 여기 모서리 쪽 포인트를 잘 봐주세요. 여기에서 Alt 키를 누르겠습니다.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선이 잘못되었으니까 컨트롤 키를 2번 눌러서 취소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잡고 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자, 이런 식으로 커브로 변형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서 컨트롤 키를 2번 누르면 직선 상태로 다시 돌아오고요. 여기서 Alt 키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제 마우스 커서가 있던 부분을 기점으로 커브가 생성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형태 대략적으로 맞춘 다음에 왼쪽 마우스만 떼면 이렇게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왼쪽 마우스 클릭 드래그를 하셔서 이 그라데이션 방향을 유의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Alt 키를 2번 눌러 보겠습니다. Alt 키를 2번 누르면
제 커서 위치에서 직선으로 꺾여서 다른 곳으로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Alt키 2번 이런 식으로 지금 제 그라데이션 영역으로 잘려나가겠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라데이션으로 선택됐던 경계면 쪽은 다 삭제가 되죠. 이런 식으로 나이프처럼 이렇게 잘라내는 작업을 Alt키를 누르고 뭐 이런 식으로 취소를 했다가 다시 Alt키로 깔끔하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또 Alt키 2번 눌러서 직선으로 가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클릭, 드래그, 그라데이션 영역을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Alt키 누르고 커브로 삭제, 또 컨트롤 시프트, 왼쪽 마우스 클릭, 마우스만 클릭을 유지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에서 손을 뗀 다음에 Alt키 클릭, 커브 형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로 위치를 옮기고 스페이스바 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왼쪽 마우스를 떼면 이렇게 컷을 깔끔하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직 낯설어서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몇 번 연습해 보시다 보면 충분히 감을 잡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왼쪽 마우스로 생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떼고 왼쪽 마우스만 누르고 있어도 이 직선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위치 이동을 하든지 Alt키를 누르고 커브 형태로 변곡을 하든지 또 컨트롤 키를 두 번 눌러서 취소를 해서 다시 직선 상태로 돌아온다든지 Alt 키를 두 번 눌러서 직선으로 꺾이는 면을 만들어 준다든지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직선이 유지되는 것은 제가 왼쪽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왼쪽 마우스로 해서 손을 뗐을 때 삭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나무 부분은 어느 정도 깔끔하게 잘려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진행을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준물을 대략 가운데 쪽으로 놔 보겠습니다. Alt키 누르고 위로 넣어서 대략 앞 가운데 쪽으로 놔 두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또 다른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나무 위에도 쇠판으로 둥그런 형태를 박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 형태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른 개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일단 기지물을 해제를 할 텐데요. 기지물 해제는 뭐 1번이나 다른 단축키로 다른 브러쉬를 선택을 하면 해제가 됩니다. 자, 1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브러쉬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윗면에 동그란 쇠판을 하나 더 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면수가 지워진 건 확인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또 아이언 브러쉬로 가서 실린더 형태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역시나 마스크 상태로 구분되어서 생성이 되죠. 이것도 따로 제가 떼주겠습니다. 서브툴, 스프릿에 스프릿 마스크 포인트, 계속 반복적이죠. 네, 별도의 개체로 분리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줄여줄게요. 이번에는 학습을 위해서 기존엔 제가 지워서 면을 채웠지만 이번에는 G 모델에서 엣지를 삭제하는 방법으로도 해볼게요. 자, 엣지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우선 스페이스바 눌러서 인서트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인서트는 엣지 상태에서 추가를 하는 거였죠. 자, 반대로 Alt 키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 Alt 키 눌러서 축이 약간 꺾여 있으니까 바로 해줄게요. Alt 키 누르고 축 정렬은 항상 이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줄여보겠습니다. 자, 기즈모 쪽으로 줄어들죠. 항상 이 기즈모를 신경을 써주셔야 작업이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쪽으로 겹쳐 있지만 나중에 디바이드를 줬을 때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기 위해서 이쪽 뒷면도 채워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리에서 모디파이 토폴로지 클로즈 홀 똑같이 생성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자, 베벨을 줘야 되겠죠? G 브러쉬, G 모델로 브러쉬로 가서 엣지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베벨 마찬가지로 같은 작업입니다. 클릭 그리고 이 뒷면에는 엣지로 막아줬었죠. 마찬가지로 인서트로 진행을 해서 클릭 엣지를 막아주겠습니다. 나중에 디바이드를 올렸을 때 찌그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아까 크리지에서 폴리그룹을 줘서 진행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엣지를 통해서 막아주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이 사이마다 진행을 해서 추가를 해주면 크리지랑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디바이드를 올려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디바이드를 올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W키 누르면 기즈모 활성화, 기즈모로 이렇게 배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동그라미 세 판이 하나 들어가게 됐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 세 판 위에 또 둥근 형태로 하나 더 박아주겠습니다. 일단 디바이드 정보가 남아있는 것을 또 지워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IMM 브러쉬로 갑니다. 이걸 생성을 해줄 텐데 일단 이 기준모를 또 해제를 할게요. 브러쉬를 다른 거 선택해서 1번이나 이런 걸 눌러서 일단 해제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IMM 브러쉬로 가서 둥근 형태 얘를 한번 가져다 놓아 보겠습니다. 클릭 한 상태에서 마우스로 왼쪽 클릭 드래그. 자, 됐습니다. 혹시나 마스크 형태로 되는데 이 부분도 서툴 스프레이 마스크 다른 개체로 됐죠. 그리고 R키를 눌러서 기준모가 또 옆으로 회전돼서 생성되어 있네요. Alt키 누르고 기준모 정중앙. 자, 이 상황에서 동그라미 부분이 너무 높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안쪽으로 밀어 넣어 줄게요.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컨트롤 D. 네. 자, 둥근 형태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는 지금처럼 여기 옆에다가 작은 구슬처럼 해서 또 마찬가지로 한번 넣어줘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기즈모를 생성해서 드래그해서 복사하지 않고 얘를 서툴 자체에서 복제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연수 올라가 있는 이 정보 일단 삭제를 해줄게요. 삭제해주고 이 개체를 자 두플리케이션으로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더블키를 기준으로 눌러서 이렇게 옮기시면 이동이 되죠. 자, 대략적 위치를 놓고 크기를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춰보죠. 자, 위치를 적당히 맞춰봅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 친구를 이렇게 둥근 형태를 따라가면서 생성을 해줄 텐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가이드 라인을 잡아서 생성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기즈모를 활용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기즈모가 Alt키 누르고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방향이 정방향이 되고 마찬가지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이 집 아이콘을 누르면 위치가 정된다고 했죠. 자, Alt키 누른 상태에서 해야 기즈모가 이동합니다. Alt키 누르고 클릭. 자, 정 가운데를 중심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위치를 좀 앞으로 당겨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는 얘가 중심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가운데에서 제작을 했으니 가운데가 맞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를 할 거예요.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똑같이 이용하게 될 텐데요. 회전축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 파란색 로테이트 Z축으로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파란색 왼쪽 클릭 드래그를 하면 이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동 중에 쉬프트를 추가로 눌러주면 스냅이 걸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90도에서 그 다음에 클릭 컨트롤 왼쪽 마우스 클릭. 자, 이렇게 해제를 해서 일단 하나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똑같이 로테이트를 하면 먹질 않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냥 하나를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더플리케이트로 복사를 해서 이걸 로테이트 쪽으로 그대로 돌리면 되겠죠. 자, 스냅을 걸고 시프트 누르고 스냅 180도로 자, 정방향으로 네 가지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얘들을 멀지를 해주겠습니다. 멀지 다운. 자, 그 상태에서 또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옆으로 조금만 또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45도 각도로 진행하면 균일하게 진행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잡고 마찬가지로 멀지 다운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대략적으로 방패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대략적으로 그냥 디귿 형태로 해서 이렇게 팔이나 손목을 놓고 가볍게 걸 수 있는 형태로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뒷면으로 가서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개체 선택이 되었죠? 일단 기준물 해제를 위해서 1번으로 브러쉬, 다른 브러쉬 선택 해제를 한번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뒤에 걸 수 있는 사각형 형태의 쇠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IMM 브러쉬를 가서 싱글 폴리로 선택한다면서 클릭 드래그 상태에서 subtool 스프릿 마스크드 포인트. 자, 개체가 하나 따로 생성됐죠? 자, 이 상태에서 W키 누르고 축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이유가 뒷면으로 생성돼서 그렇고요. 얘가 뒤로 생성했으니까 일단은 180도 돌려서 저쪽을 노멀 방향으로 두겠습니다. 자, 이제 보이시죠? 여기서 스케일로 조절을 해서 가운데다 위치시키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좀 키우고 디귿 형태로 올라오는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려면 또 G 모델러 브러쉬로 갑니다. 엣지를 인서트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가운데 쪽에 놓고요. 이 친구를 또 스페이스바 레벨 다른 그룹으로 형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친구를 올려줘야 되니까 한번 엣지를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벨 한번 더 주고요. 한번 베벨 값이 저장됐을 때는 클릭만 해주면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컨트롤 W로 일단은 하나의 폴리로 만든 상태에서 자, 보시면 지금 여기 가운데 네모를 저는 위로 올릴 거예요. 그러려면 이 친구들을 선택해서 올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컨트롤 키 누르고 마스크 있죠? 우리가 배운 거
이 마스크로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제가 올리고자 하는 이 점들을 선택을 갑니다.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놓으시고, 자,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밖에서 컨트롤 키 왼쪽 마우스로 반전 시킨 상태에서 W로 기준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걸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아이들이 똑같이 기준으로 따라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처럼 마스크로 선택을 해서 버텍스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올릴지 대략 보고요. 뭐 한 이 정도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른 브러쉬 1번으로 해서 기지모 해제, 그리고 바깥쪽에서 컨트롤 왼쪽 마우스 클릭으로 마스크도 해제해 줍니다. 자, 어느 정도 형태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께를 주면 되겠죠? 자, 두께 주는 방법은 지오메트리, 엣지 루프, 패널 루프겠죠? 마찬가지로 수치는 동일하게 0, 두께는 0.08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수치는 마이너스 100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제 플랜 기준으로 안쪽 면으로 생성이 될 테니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형태가 어느 정도 됐죠? 자, 이 부분도 좀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마스크로 컨트롤 키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해주고, 자, 바깥쪽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반전을 하면 지금 제가 처음 선택했던 그 버텍스들이 선택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기준으로 줄여주면, 자, 동일하게 제가 컨트롤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맞춰서 배열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어떻게 누르고 해제.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여기 또 베벨을 주면 또 두께를 줄 수가 있겠죠. 자, G 모델러 스페이스바 베벨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멀리즈는 다시 조금만 이 정도만 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아까 전에 배웠던 크리즈에서 이번에는 또 그룹 폴리 그룹마다 크리즈 될 수 있는 걸 클릭하시고 그 위에 클릭이 안 된 부분들은 엣지 상태로 가서 크리즈를 하시는 겁니다. 엣지 크리즈, 여기도 엣지 크리즈, 엣지 크리즈, 엣지. 자, 크리즈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한 번 더 한 상태로 간 다음에 그 이제 해제를 해주겠습니다. 자, 상태에서 한 번 더 디바이드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라운드가 조금씩 생기죠? 자, 됐습니다. 자, 얘들을 조금 밀어 넣어 줄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간단하지만 대략적으로 방패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G 모델러에 있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모델링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까지 얼마든지 편집 제작을 할 수 있고요.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다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G 모델러와 그리고 오늘 배웠던 뭐 클립 커브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모델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반복하시다 보면 모디파이 리스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숙달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단축키를 쓰지 않고 기본 디폴트 환경에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는 이제 제가 단축키와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서 실제 제가 현업에서 쓸 때 많이 썼던 기능들 위주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좀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